해보는 일이 없다. 이를 절들었다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사주명예가 기초가 이 얘기예요. 음양 오행인데 달과 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계절 학문이고 공간 학문이고 시간 학문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무극이라고 합니다. 이 무극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빙하기예요. 세상에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무시무종이라고. 시작도 끝도 없이 컴컴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태극이에요. 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암흑시대가 음과 양으로 나누어진 걸 얘기를 합니다. 암흑시대예요. 근데 나누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시, 유종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도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음양으로 구분됐으니까 음이 끝이 있으면 양이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양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퍼져나가서 나중에 폭발하고 말아버리죠. 음만 있으면 어때요? 세상이 또 꽁꽁 얼어버리죠. 그래서 이건 유종이라는 얘기는 음이 시작되면 음이 끝이 나면 양이 시작되고 양이 끝이 나면은 음이 시작된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이거 태극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상으로 변화하는 황극이라고 부릅니다. 황극인데 여기는 성시 성종이에요. 자, 이루어지기 시작되고 이루어짐이 끝난다는 얘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계절이 분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분류되는가 하면은 내가 공부 통할게. 야, 되는가 하면은 음이 극에 달하게 되면 양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운 겨울이 끝에 가게 되면 따뜻한 봄을 탄생시킨다. 그걸 우리가 역학에서는 이제 소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양이 극을 이루게 되면은 음이 품으니까 그걸 우리가 소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목은 봄입니다. 화는 여름입니다. 금은 가을입니다. 수는 겨울입니다. 또 목은 아침입니다. 화는 한낮입니다. 금은 오후입니다. 수는 밤입니다. 캄캄한. 이렇게 시간과 공간, 계절의 순환입니다. 어디서요? 지구라는 토에서. 자, 목화 금수 하니까 속으로 말씀은 안 하셔도 뭐 하나 빠졌네. 토가 빠졌죠. 그럼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행은 그렇게 해서 순환한다. 그래, 여기서 이제 무극은 천지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혼돈의 상태 기운이다. 하늘과 땅을 구분할 수 없으니 일체가 하나고 어둡고 혼돈한 상태니 도계에서는 원시천존이라 하고 여기에서는 무시무종이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무극이 둘로 나누어 태극이 되고 기와 진로 구분되고 하늘과 땅으로 벌어지니 음과 양이 되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 태극이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래서 음과 양은 해와 달이고 빛과 그늘이다. 자,
우주 만물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고 음과 양의 결합으로 생산을 이룬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심지어는 전기까지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 불이 켜지죠. 또 길거리에 바퀴벌레, 개똥벌레도 암과 수가 뽀뽀를 해야 새끼가 생기죠. 그래서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봤을 때 1이 2로 변하고 1, 2가 합쳐서 3으로 변한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을 계절로 구분하면 봄과 여름은 양이고 가을, 겨울은 음이다. 봄은 어린아이 시작이고 자라나고 여름은 청년이고 열정이고 꽃이 피고 지는 진행이다. 가을은 장년이고 열매를 거두고 겨울은 노인이고 수렴 저작이니 봄을 준비한다. 그 열매를 갈구하기 때문이다. 이랬는데 자 여기에서 봄에는 이 목을 봄이라고 했으니까 목이 봄에 태어났으면 어떠리? 시작이고 도전이고 활동성이 엄청 강한데 문제는 어린아이니까 철이 조금 덜 들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화는 진행입니다. 무엇을 진행하는 건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진행이 되고 금은 가을과 겨울은 금수는 음이다 그랬는데 가을이 되게 되면 벌써 서늘한 기운이 돌아와서 차가운 기운으로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장년입니다. 장년이라는 것은 여기에 혹시 사절 뽑아서 경금일간이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면 사람이 엄청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장년이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년이고 겨울에는 어제 노년이라고 그랬죠. 밤이죠. 그러면 쉬는 시간이에요. 에너지 저축하는 시간이 바로 수입니다. 수인데 그냥 쉬는 건 아니죠. 내년 봄에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만고풍산 다 겪었겠죠. 노인이니까. 그럼 어떻게 때로는 낮대를 해서 잔소리꾼 할아버지로 오해받고 미움받는 경향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음의 수칙이에요. 음은 빨아들이는 힘 수칙이에요. 우리가 서해물이나 서해가 특히 더 그렇죠. 간조 간만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게 뭡니까? 달의 인력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고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 수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모이는 힘, 뭉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탈에다 물을 딱 퍼보면 어떠래? 처음에는 흩어져 가다가도 어느 시점에 다 모여가잖아요. 이게 바로 수의 역할입니다. 자, 이건 양의 확장이에요. 양은 계속 뻗어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평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창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요거 이제 진짜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목화 토금수 했는데 토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토라는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봄에는 길러서 여름에 꽃 피고 가을에 열매 따서 겨울에 저장해서 팔던가 내용품에 시로 보관하던가 하는 것이 농부잖아요. 우리 인생 공부도 자식 낳으면 자식 잘 됐으면 자식 농사 잘 됐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 농사 짓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 목과 금은 실체예요. 나무 눈에 보이고 덩어리죠.
쇠 눈에 보이고 덩어리죠. 근데 불과 물은 보인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형체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이론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무 키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광물 다뤄야 된다 이게. 그럼 누가 태양과 물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기라는 거 있죠. 기체. 네. 그 보이지 않는 기체가 조절을 해서 온난 한습을 조정해서 만물을 기른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이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나무를 갖다서 목 키운다 그러면 나보고 농장하라고 이래요. 근데 꼭 농장이 아닙니다. 목은 기름입니다. 키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계열 공부를 해도 교육계열, 남을 키우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생명을 기르는 일에 종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목은. 그런데 공부라면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이라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 목적은 두 가지예요. 명예 얻을래, 돈 벌래, 그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한 거예요, 극하라고. 근데 사실은 아니라 이겁니다. 예, 요즘은 바뀌어야 돼서 세놈이 잘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이 왕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은 뭐냐? 터전이고 공간이에요.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나무 키우려고 그러면 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산이 있든 밭이 있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즘 땅 가진 사람이 땅 걸고 산대요. 네. 그 다음에 대장간을 하려고 해도 터가 있어야 되죠. 식당을 하려고 해도 터가 있어야지. 모든 것은 터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에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광산을 하려고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 못하죠. 나무가 많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광산을 하려고 하는데 나무 많으면 돈 들어가야 돼. 그거 비해서 없애야 되니까 돈 들어가야 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나무 키우려고 그러면 물이 꼭 필요하죠. 물 없으면 나무 못 키우죠. 그죠? 그러면 나무 키우는 사지에 여름에 태어났으면 물이 꼭 필요하고 이런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광산하는 사지에 비가 쏟아지면 일 못하고 해가 떠주면 일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금은 아까의 열매예요. 열매. 그러면 7월달 열매는 아직 덜 익었죠. 그래서 그거는 태양에 떠져서 연글게 해줘야 되고 8월달 열매는 다 익었다. 그죠? 그럼 물로 씻어서 팔아먹던가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같은 금으로 태어났는데 광물로 태어났으면 태양으로 빛을 내든가 영물을 해야 되고 보석으로 태어났으면 불 만나면 망가져 버려. 그러니까 물로 씻어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구상한 한울 사주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제가 강의도 조금 오래 정확하게 2010년부터 했으니까 16년 됐는데요. 10년 동안 공부를 해도 완성이 안 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좀 쉽게 해보자. 현실에 맞게끔 해보자고 구상한 겁니다. 그래.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아까 보셨죠? 백산태백도사.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필요하면은 검색 거기 동영상이 한 300개 가까이 올라가 있으니까 강의한 게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죠? 45분. 45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뭐 저기 3시간 할 걸요. 잠깐 중간에 쉬셔도 됩니다. 예, 3시간 하고 다 해보는데 어떡하지? 예, 하여튼 잠깐 쉬겠습니다. 예.
한번 알려주세요.